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한국판 출애굽기,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한미동맹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앞전에 방송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테스트 할 때는요, 전부 다 방송 목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올리면은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뭐 광고가 유튜브 광고가 부적합이 나온다든지 별의 그 참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마이크 테스트 해가지고 영상 올렸는데 왜 그게 녹음이 하나도 안 돼? 다른 건 다 녹음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몇 번 지금 40분짜리 영상을 몇 번을 지금 녹음을 하는데 이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20년에 그 이 행사를 그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제가 기획위원장으로서 기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문재인 정권에서 방해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 영상들을 전부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 당시 행사 영상, 뭐 예배 드렸던 영상들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장진호 전투가 부각이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은 중국이 두려워하고 친중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40분짜리를 지금 몇 번째 방송 재녹화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후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장진호 전투가 중공군 12만 명을 괴멸시킨 그 잊혀진 승리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얼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를 이겼다고 승전 기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잊혀진 승리가 되니까 중공군이 야 항미 원조 전쟁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데 아니다. 실제로는 중공군이 12만 명이 완전히 괴멸됩니다. 구병단 주력부대 구병단 12만 명이 괴멸되고 그러고 나가지고 모택동이가 완전히 공환증이 걸립니다. 주력부 그러니까 298만 명을 이 남한으로 이 한반도로 보내는데 침략을 하죠. 우리가 평양을 돌파했을 때 탈환했을 때 1950년 10월 19일 날 그 김일성이가 그 18만 명 이제 모택동이가 18만 명을 압록강 그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2차로 또 12만 명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침공한 게 1950년 10월 19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완전 괴멸돼가지고 298만 명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 이남으로 못 내려와요. 37도선 밑으로는 못 내려오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서울을 중공군한테 빼앗겼던 그런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흥남철수작전이고 장진호 전투 이 1사후퇴 다 연결되는데 한국군도 기억을 안 하고 육군 사관학교에서 6.25 빼겠다 그러고 지금 학교에서도 6.25 제대로 안 가르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저희가 이거를 기념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미동맹을 조금 붙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행사를 2020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흥남 철수작전 하면서 이 북한인 지역에 살고 있던 뭐 북한 주민들 한 10만여 명을 미국이 이렇게 이게 물자 이런 거 다 버리고 배에 태워가지고 193척 중 12척의 선박을 증발해가지고 태워서 내려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휴먼 드라마죠. 인류사에 10만 명을 살린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참 유일무이한 그런 휴먼 드라마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기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10만 명이 내려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6.25 전에는 이북의 북한 지역에 교회들이 많았고 남한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제가 이 만주를 경영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 지역에다가 수풍 발전소도 지어놓고 수풍댐 있죠. 수력 발전소도 지어놓고 온갖 공장 시설들 지어놨기 때문에 남한은 거의 알거지였다. 빈 껍데기였는데 이 10만 명이 내려오면서 북한 지역에 있던
일본 일제에서 그 기술을 배운 기술자들이 내려오고 또 기독교인들이 내려오면서 남한에서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우고 공업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미국하고 연결해가지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업 기반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산업화 근현대화 종합공업을 투자하는데 일본의 기술자들하고 이때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기술자들이 일본의 기술자들한테 기술을 받아가지고 댐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깔고 뭐 종합공업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판 출애굽기라고 봐야 되는 게 그 한국판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을 치니까 이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을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뭡니까 홍해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완전 몰살당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 한미 연합군을 추격하던 중공군 12만 명이 완전히 장진호 전투에서 괴멸되고 보름 동안 완전 괴멸되고 북한에 있었던 10만 명이 탈출하면서 남한에서 기독교 국가를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날 마지막으로 출발한 배가 메리디스 빅토리온데 이게 65명 총 정원 65명 탈 수 있는 화물선이었는데 화물을 다 버리고 여기 14,000명을 태우는데 하선할 때 보니까 12월 25일 날 하선할 때 보니까 14,005명이 내려요. 3일 동안 한 명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거기서 5명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적인 거예요. 그냥 한미동맹은 크리스마스 기적이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하지 않고 기념을 하지 않으면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유튜브 이거 심하게 방해하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입니다. 자 중공군 298만 명이 6.25 때 남침을 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막아낸 게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중공군이 침략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보고 야 사과하라 할 게 아니고 중공군 중국한테도 야 사과하라 하고 배상을 받아야겠죠. 자 기념식이 72주년 기념식 한국판 출애굽기 장진호 전투 및 흥남철수작전 72주년 기념식이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자유공원 그 광장입니다. 메가더 장군 동상 고 전방 50m 앞에 보면은 광장이 있으니까 광장으로 다 나오십시오. 그 나와가지고 이거 행사하고 오전에 행사하고 광화문에 그 행사를 가십시오.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에서 이거 주관하고요. 주최를 하고 12월 3일 날은 인천 부평 서광교회에서 장진호 전투 7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미 메가더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성중경 목사님께서 좋은 친구 메가더라는 주제로 또 설교를 해주셨고 제가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이고요. 그리고 12월 8일 날은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작전 제72주년 기념 예배가 은평제일교회에서 심화원 목사님 주재로 12월 8일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의 이런 걸 했고 2020년에 저희가 거제도까지 내려갔어요. 고현계 가가지고 거기 박준곤 목사님인가 목사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또 거제에서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거제시하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이런 데하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찌 됐는지 뭐 뜬금없이 메리디스 빅토리아의 기적이라는 극이 이런 오페라가 거제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로 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제 고현교회 그 목사님께서 아마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무튼 거제 고현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또 이게 또 이런데 또 누가 또 후원을 1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하시라고 그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이름 모를 천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메리디스 빅토리아의 기적 12월 7일 수요일
19시 30분에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했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님 최우석 회장님 모시고 또 다녀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현수막인데요. 행사날 쓸 현수막인데, 인류 전사에 빛나는 인도주의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 장진호 전투 72돌 감사의 날 기자회견, 한미혈맹으로 자유와 인권의 인도태평양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의 뭐 자유민주당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고, 저희가 이 사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알릴 길이 없었어요. 뭐 유튜브 방송 외에는 없지. 그런데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이 또 이렇게 광고를 내주셨는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기념식에 모십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인천자유공원. 자세한 내용은 이 화면 정지해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지명 광고를 내셨고, 중앙일보 지명 광고, 문화일보 지명 광고, 이거 한 돈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우리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님과 자유민주당 당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후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이 장진호 전투만 잘 우리가 이 기념을 해도 한미동맹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 전사자 집계를 보면요, 미군이 4,500여 명, 거의 대부분 얼어 죽었습니다. 전투보다 얼어 죽었다. 중공군이 3만여 명이 죽었는데 부상자들까지 하면은 거의 12만 명이 다 괴멸당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한 사건과 똑같습니다. 1950년 12월 13일 장진호 전투 희생자 추모 함흥 임시 사단묘지. 그렇고요. 1950년 12월 13일 미 해병 1사단 사령관 올리버 스미스 소장과 지휘부가 이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약 7천여 명이 희생을 했고요. 가투사 875명 포함 9만 8천여 명의 자유와 해방을 준 게 이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대한민국 살려낸 15일간의 장진호 전투, 12,000명의 미군과 12만 명의 중공군이 격돌해가지고 중공군이 거의 괴멸돼요. 그 결과 부산까지 진격하려던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계획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우리가 기념을 하지 않으니까 항미 원조 전쟁이다,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공군 12만 명이 괴멸됐고 공환증이 생겼어요. 298만 명을 투입하고도 37도선 평택 이남으로 못 내려왔습니다. 장진호에서 너무 개박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진호를 잊혀진 승리라고 우리가 기념을 하면은 중공군이 이제 메가리를 못 추겠죠. 이 장진호 전투, 미중 패권 전쟁은요, 장진호 전투 버전 2입니다. 제2차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중국 공산당 한나라당 쳐보십시오. 검색해보세요. 2009년 10월달에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2009년 10월 10일에는 민주연구원이 북경까지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6.25 초반 3개월은 우리가 북한군하고 싸웠고요.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중공군 298만 명의 자유대한민국을 침공하였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은 국민의힘, 한나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반역 집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니까 2016년 8월 15일 날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야, 박근혜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왔고, 3개월 있다가 11월 달에 당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자진 하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는데 하야를 안 하니까 김무성이 그 당시 영도죠. 영도 중구, 부산 영도 중구 지역구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공자학원의 지령, 중국 공산당 공자학원 이쪽에서 유학생들 6만여 명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투입을 시켰다고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당 야당은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제가 이게 분명히 이게 녹음되는 거 확인을 몇 번 하고 지금 녹음하는 건데 또 소리가 안 나올까 나 걱정이네요. 자, 북한에서는요 48년 9월 9일날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겼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1948년 8월 15일날 자유민주주의가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결을 하게 된 거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무력 기습 남침을 하는데 새벽 4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11월 1129일 3년 1개월 총 37개월 동안 전투가 벌어지는데, 초반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웠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공군이 침략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받습니까?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왜 안 하죠? 나중에 배상시켜야 돼. 자, 전쟁의 시작을 보시면요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9월 14일까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북한이 기습 남침해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요,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때 전라도 지역의 우익 인사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알바지로 내세웠습니다. 좌익 세력들, 남로당의 후손들, 북한군 애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우익 인사들이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1950년 9월 15일에서 25일까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북상 반격을 합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고, 서울 수복이 9월 28일 날 있었고, 38선 통과가 10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날이 이 38선 통과한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국군의 날을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산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침략하고 이제 우리가 후퇴를 하는데 일사후퇴를 하죠. 10월 19일부터 18만 명, 12만 명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중공군 30여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25일날 첫 번째로 싸운 게 장진호 전투고,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을 하고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 우리가 이제 평택선 37도선까지 쭉 밀리게 되는데, 이 중공군이 지금 장진호에서 완전 개박살나면서 모택동이가 여기서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98만 명의 중공군을 투입을 하고도 평택 이남으로 못 내려왔습니다. 그게 장진호 전투가 승리한 전투예요. 그리고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작전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흥을 하게 됐고, 기독교 국가가 됐고, 공업 국가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이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 소련에 붙었던 동구권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북한이 굶어 죽죠. 300만이 굶어 죽는 그 고난의 행군으로 1990년 초반에 들어가고, 1991년 12월 26일 날 악의 제국이었던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작전으로 대한민국 생겼고,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하면서 소련이 깨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그래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 공산당만 깨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지정탈전, 휴전협상, 휴전 이래가지고 1951년 7월 10일 날 휴전협상이 시작되는데 7월 27일 날 이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정전협정이 되는데 그 스탈린이 죽어버린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협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휴전선이 이렇게 끄어집니다. 자,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6.25 전쟁의 성격을 보면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인류 최초의 사상전쟁이자 체제전쟁이었고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정체성 전쟁이었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 좌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1950년 10월 19일 날 우리가 평양을 탈환하는데
초산까지 올라가요. 강계가 북한의 임시 수도였는데 여기 해산진까지 올라가가지고 강계를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초록색 저기 저 강 건너가 뭐다? 만주다, 만주. 근데 중공군이 이제 넘어옵니다. 그 국군이 초산까지 진격했을 무렵인 이제 그 10월 26일 날 30만 명이 중공군이 이 사실상 이 포위를 해요. 10월 19일부터 슬금슬금 넘어오기 시작해가지고 10월 25일 날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26일 날 되면 포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10월 25일 날 첫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1951년 5월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평택까지 밀리죠. 서울을 뺏깁니다, 중공군한테. 그런데 저기 대한민국의 정당 여당 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하고 MOU 맺은 정당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다. 그 반역의 집단이다. 자, 1950년 10월 25일 날 중공군하고 이제 첫 전투를 벌이는데 실제로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중공군 18만 명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침략을 하죠. 우리는 10월 19일을 1950년 10월 19일을 중공군이 침략한 침략일로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12만 명이 중공군이 2차로 투입되고 11월 25일 1950년 11월 25일 날 2차 공세 당시에는 중공군 30만 명이 포위를 하고 이제 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깽가리도 치고 북도 치고 저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다. 장진호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개마고원입니다. 개마고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춥죠. 강계 임시수도 강계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중공군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남 항구까지 128km를 걸어서 내려와야 된다. 걸어서. 자, 11월 27일 장진호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11일까지 12,000명의 미 해병 1사단이 15일 동안 12만 명의 중공군 7개 사단의 3중 포위망을 뚫고 128km의 지옥의 행군을 거쳐서 흥남 부두까지 철수하는 작전이 이게 이제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중 폭격을 통해 가지고 중공군 정예부대 구병단 약 12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때 부상당하면 그냥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예. 그 뒤로 중공군이 힘을 못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집트군이 홍해에서 몰살당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다. 자, 철수 경로를 보면요, 우리는 철수하지 않았다. 단지 진격의 방향을 바꿨을 뿐이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유담리에 미 해병 1사단이 있었고, 후동리 쪽 장진호 오른쪽에 미 육군 7사단이 있었는데 하갈 우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토리로 내려오고 진흥리까지 철수하는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흥남으로 직결하라. 1950년 11월 29일 메가다 장군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공격을 합니다.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하면서 이제 빨간 화살표가 이제 공격당하는 중공군의 공격 루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갈 우리까지 1950년 12월 4일날 도착을 해요. 그리고 또 유담리에서 또 철수를 하고 23km 떨어진 하갈 우리로 이제 철수를 성공합니다. 이거 이제 유담리에서 철수 도중 휴식하는 미군인데 여기서 잠들면 다 죽었어요. 영하 37도까지 내려갔는데 여기가 개마고원이니까 바람 불고 하니까 체감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 몰핀이 얼어가지고 이게 이제 병사들한테 투약하려고 하면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녹이는 거야. 그래서 총알이 안 나가고 스프링이 얼어가지고 수류탄 던지면 수류탄이 불발되고 차가 유달유가 다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켜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너 돌다가 다 미끄러져가지고 저렇게 다 또랑에 빠지고 뭐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동상 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얼어 죽었습니다. 계속된 전투와 혹독한 추위로 지쳐버린 군인들.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잊혀진 승리라고 했는데 기억을 안 하니까 잊혀진 승리라고 그냥 기억을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육사에서도 이거 안 가르치고 해사공사 해병대도 몰라. 이런 그 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거를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뺀다고요? 학교에서 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중공군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받으면서 하가를 우리까지 철수하고 또 고토리까지 또 철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중에서 융단 폭격을 하고 뒤에서는 추격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고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가를 우리에서 지금 미 해병대가 철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 고토리에 12월 8일날 도착을 하는데 이렇게 다 모인 겁니다. 예. 뒤에서는 중공군이 쫓아오고 있고 또 얼어 죽은 병사들도 있고 전부 다 동상 걸려가 다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잠들면 죽는 거야. 잠들면. 우리가 이런 박물관 하나 안 세운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역사를 모르면은 사람 새끼가 아니고 짐승 새끼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도 유학을 갔다 와도 역사를 모르면은 짐승이 된다. 자, 그런데 황초롱 고개까지 왔어. 황초롱 고개에서 12월 8일날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개미떼가 아니고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고토리에서 황초롱 고개를 향해서 철수를 하는데, 큰일 났네. 황초롱 고개가 끊어진 거야, 이게. 이 끊어진 거야. 뒤에는 중공군이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죠. 모세가 야 바닷물이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지죠. 미군 수천 명과 차량 1400대, 전차 40여 대 발이 묶인 겁니다. 여기가 딱 5m의 부교를 놔야 되는데, 그 에드워드 로운이 당시 미 10군단 공병 여단장 그 증언을 들으면 교량을 건설할 방법은 부교를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리차드 캐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날씨가 안 좋았다. 구름은 지면까지 내려왔고 날씨는 얼어붙었고 눈까지 내려 시야가 거의 안 보였다.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살아날 열쇠와 같은 부교를 투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이분이 또 증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저 또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부교를 투하하기로 한 그날 밤 고토리 상공이 활짝 열리고 아주 밝고 잘 보이는 별 하나가 뜬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판 출애굽기예요. 한국판 출애굽기. 황초롱 고개에서 기도를 하니까 눈보라가 멈추고 이게 별이 뜬 거예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병사들이 기도를 하니까 눈보라가 멈추고 하늘에 별이 밝게 빛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판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 부교를 성공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이 모두 철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이게 고기를 넘어가 철수를 하죠. 자, 여러분 이 감격의 북받치시면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 그리고 후원도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 행사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몇십만원 또 모자래. 자, 해병대 사령부 교회에 스테인글라스 카네오의 기지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여기에 보시면 고토리의 지자를 따가지고 고토리의 별을 상징을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미 해병대 박물관에 가면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있어요. 여기도 쥐가 있죠. 쥐, 고토리의 별. 그런데 대한민국은 육사에서 이거를 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워싱턴 한국전 참전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코리안 베테랑스 메모리얼 추모 공원이 있고 이때 다 이렇게 판초 있고 근데 우리는 6.25 공원 하나 제대로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서울에 6.25 공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 미군 6.25 참전 용사 헨리 셰이퍼 씨를 우리 이제 조선일보가 2020년 6월 25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90세였습니다. 이분 증언에 따르면 영하 30도의 추위는 중공보다 더 무서웠다. 더 무서운 적이었다. 수통의 물과 전투식량, 치료용 몰핀까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수류탄은 불발되기 일쑤였고 기관총까지 얼어서 먹통이 된 경우가 많았다. 1950년 12월 1일 중공군의 기관단총에 총 4발 관통, 일본으로 옮겨져 10개월간 13번의 수술, 오른팔 2다리 잃었지만 장진호 전투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값진 희생을 했다.
10만 명의 생명을 구출시킨 흥남철수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공군포로 대다수 귀가 없거나 코가 없는 걸 봤다. 얼어서 떨어진 거다. 미군은 아니랬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는 동상 때문에 이 발을 4번이나 수술해야 했습니다. 이 발가락 하나에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예. 1950년 혹한의 겨울,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동상 걸린 발이에요, 동상. 그런데 이제, 1950년 12월 9일 메가더 장군이, 야,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하여 부산, 마산, 울산으로 직결하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남으로 다 흥남 항구에 12월 11일 날 또 도착을 해. 그리고 또 이제 배에 올라타. 배에 막 올라타요, 이제. 배에 이렇게 올라타죠. 올라타고, 야, 그 고생을 하다가 작은 배라도 타니 천국 같구나. 그랬어요. 그래, 12월 22일 날, 또 국군과 유엔군이 흥남부두로 또 직결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대가 직결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대가. 그리고 10만 5천여 명의 병력, 1만 7천여 대의 차량, 35만 톤의 군수물자 탱크들이 이제 직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흥남에서 모여가지고 거제도로 탈출하죠. 이게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흥남 철수 작전에서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또 호송을 해요. 기적의 흥남 항구가 또 벌어집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도 봤다. 그 노래 아시죠? 굳세어라 금수나. 그게 이 흥남부두를 이 기념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피난민이 20만 명이 흥남 항구를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탈출하려고 했느냐? 이 공산군의 보복 학살을 목격을 한 겁니다. 함흥 대학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요.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 광산에다가 넣어가지고 동굴에다 넣어가지고 폭약을 터뜨려가지고 거기 동굴 입구를 막아 죽이고 이래 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은 태울 수 없다. 미식 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봉학 선생이 미 제10군단 고문이었는데,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국군과 유엔군을 도와 공산군에게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백일 장군 국군 1군단 단장님이, 야, 피난민 못 태운다면 국군은 피난민과 함께 걸어서 38선 넘겠다. 이거는 전부 다 잡혀서 몰살 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군은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지. 민간인들 그냥 다 죽이고 자기들만 살려고 튀었다고 역사에 길이 오점이 남는 거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에드워드 폰이 대령도에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배에 태우는데, 이 김백일 장군 동상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 정문에 있어요.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 있다고. 근데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 호 상징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종북 주사파들이 친일파 매국노 김백일 해가지고 또 비석을 세워놨어. 그 거제도 사람들 이거 뽑으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거제도 사람들이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거제도 주민 여러분들은 사람 새끼가 아닌 거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야, 짐승도 개도 자기 살려주면 감사한데, 하다못해 문어도 자기 살려주니까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발에다가 자기 그 발을 얹고 인사하는 영상이 있던데, 거제도 사람들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거 빨리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흥남 철수작전에서 알몬드 장군을 또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 배에 태운다고. 이 포항 해병대 서문에서 사단본부 내거리를 가면요, 포니로가 있으면 포니로. 자, 그러니까 에드먼드 알몬드 장군이, 야, 피난민 태워, 물자 다 내려,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리는데, 메르디스 빅토리호가 왜 그 중요하냐면, 이게 마지막 배라서 그래. 마지막 배. 마지막 12월 23일 날 부산으로 출발한 마지막 배가
메리디스 빅토리아입니다. 뭐 문재인이 아버지 타고 왔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항상 이 악의 씨앗은 항상 잉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입항이 거절돼 가지고 이 항구가 너무 붐비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장성포 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메리디스 빅토리아가 7,600톤의 함정인데 정원이 60명이고 승조원 제외하고 13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레너드 라로 선장이 야, 배에 실린 모든 무기 물자 다 버려. 25만 톤.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갖고 있는 그 25만 톤에서 30만 톤 되는 그 물자를 싹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휴먼 드라마입니까? 그 이 물자 나중에 다 이제 불사지르지. 그래서 사람들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60명 정원의 배에 230배가 넘는 14,000명이 승선합니다. 이 배 한 척만 온 게 아니고 그 193척 배 중에서 그 12척을 또 증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싣고 오는데 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6.25 전쟁, 제가 오타가 났네요. 6.16이 아니고 6.25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간 중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당시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출한 미국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아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세계 최고 기록 2004년 9월 21일 등록인 로버트 런이 안재철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6시간의 긴 탑승 12월 23일 흥남 항구에서 출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가 메리디스 빅토리아였습니다. 출항을 하면서 저렇게 폭발을 시키고 하는데 여기 기뢰가 소련군이 묻어놓은 기뢰가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흥남 철수작전 있기 보름 전에도 미 해군 선박 2척이 침몰을 했습니다. 기뢰에 맞아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그 기뢰를 뚫고 나온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폭풍이 치는 그 동해바다 12월달 바다는 엄청 거칩니다. 북서 계절풍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다에서 배가 안 깔아앉고 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기적이에요. 기적. 14,000명이 2박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이 거제도까지 살아가지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25일날 12월 24일날 부산에 들어갔다가 부산에서 입항 거절돼가지고 이제 거제도 장승포로 오는데 12월 25일날 14,000명이 내리는 걸 보니까 14,005명이 내리는 거야. 그 안에서 애가 5명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을 지어준 게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한미동맹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민간 선박이든 뭐든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을 다 동원해 흥남으로 보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도록 하라. 이승만 대통령이 또 지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이 흥남 철수작전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제 조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다 큰 역할을 했다. 193척의 선박이 동원돼 가지고 이래 끼우고 저래 끼우고 해가지고 10만여 명이 구출되고 나머지 10만여 명은 또 거기서 또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또 그냥 걸어서 내려오다가 잡혀서 이제 학살당하거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해 철수 작전이 있고 진남포에서 철수를 합니다. 1950년 12월 4일에서 5일까지 피난민 5만여 명이 진남포로 몰려왔습니다. 그 진남포가 서해죠. 그 2만 명은 걸어서 남하를 했고 3만 명은 바다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오후 3,000명 가량의 주민이 더 몰려왔고 미 해군의 MSTS 선박이 나타나 모두를 구출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하를 했고 일시시대 때 기술자들이 모두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그 미국의 교회들이 야 남한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는 이 굶어 죽는다 뭐 그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우유가루 분유가루 옥수수가루 뭐 담요 뭐 옷 이런 거 구호물자를 엄청나게 보낸다고. 예. 그게 다 이런 기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우고
신분제가 사라지는 거죠. 뭐 다 죽어버리고 북한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신분제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 이 개인의 자유가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이 다 흥남 철수작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또 서해 철수작전도 있고. 그리고 1951년 1월 7일에서 1월 말까지 장현, 송화, 운율 해안에서 장현군 해안면을 시작으로 해군 함정으로 사람들을 탈출시킵니다. 1월 12일 덕동 월레도에서 해군 YMS 390 함으로 500여 명을 탈출시키고 1월 13일 PC704 함으로 YMS 390 함, 현지 발동선 2척, 동원, 범선 10척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출합니다. 은율, 송화, 장현 여기죠. 자, 서해 철수작전으로 62,082명을 구출합니다. 자, 원산 철수작전 또 있어요. 1950년 12월 9일날 원산 철수작전이 있었는데 민간인 7천여 명이 레인 빅토리어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자,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4,500여 명이 사망했고 중공군 4만여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다 부상을 당하고 동상으로 얼어 죽고 뭐 그랬습니다. 1950년 12월 13일 장진호 전투 희생자 추모 함흥 임시 사단 묘지 올리버 스미스 소장과 지휘부가 추모식을 하고 있죠. 약 7천여 명의 희생, 카투사 875명 포함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유엔군이 대부분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어가기가 싫은 거야.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9만 8천여 명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게 장진호 전투고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낸 15일간의 장진호 전투 12,000명 미군이 12만 중공군을 괴멸시킵니다. 그 결과 298만 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진격하여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던 모택동 김일성의 계획은 실패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꽃을 폈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됐고 88 올림픽을 하면서 소련이 무너졌고 북한이 무너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중국 공산당 저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마지막 그때는 거의 나라가 95%가 넘어갔으니까 마지막 인천 상륙 작전 하는 심정으로 인천 자유공원 가가지고 한미동맹으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프리덤 이제 not free. 이 땅이 풀 한 폭이 땅 한 평도 거저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 참 우리가 이런 피해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들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피와 눈물과 희생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식들한테 안 가르치면 어찌 됩니까? 자, 그래서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인천 자유공원에서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작전 72주년 기념식을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